반갑습니다. 요양보호입니다.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필기시험 문제 모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암기법 새로운 비법이 들어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뭐다? 의리이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고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모든 일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1. 회복성, 2. 의존성, 3. 조심성, 4. 능동성, 4. 외향성. 모든 일에 신중해진다. 조심조심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조심성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년기의 특성은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함,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고수함, 1. 의존성의 증가, 2. 경직성의 증가, 3. 사회성의 증가, 4. 우울감의 증가, 5. 과거 회상의 증가. 정답은 2번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누구나 새로운 환경에 가면 두려워서 몸과 마음이 확 굳어져 버리잖아요. 경직되어지죠. 그래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더 고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이 노년기가 되면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여가 활동을 점차 줄인다. 2.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3. 체면을 위해 애정 표현은 삼간다. 4.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관계를 자제한다. 5. 체력 증진을 위해 매시간 고강도 운동을 한다. 정답은 2번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입니다. 노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의 형태는 1. 핵가족, 2. 조손가족, 3. 동거가족, 4. 한부모가족, 4. 수정확대가족. 정답은 5번 수정확대가족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1.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 2. 최저생활보장을 통한 자활의욕 고취,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마련, 4. 업무상 재해 보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5.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정답은 5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이러한 업무를 지원을 하는 거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2.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3.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판정한다. 4. 장기요양급여에서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된다. 5.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정답은 2번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입니다. 보기 2번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합니다. 주야간 보호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재가급여에 해당을 하고요. 보기 5번 제가 15하면 시급 20 아시죠? 제가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한다. 2.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 직원이 한다. 3. 지자체는 장기요양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4.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이다. 5.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정답은 5번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입니다. 보기 1번 최종 등급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고요. 보기 2번 방문조사는 공단 직원이 합니다. 보기 3번 지자체 나오면은요 일단 무조건 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자체 나오는 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땡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보기 4번 신체활동이 어려운 65세 이상이죠. 60세 남성일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식 유형은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 기간. 1. 욕구 사정 기록지. 2. 기능 상태 기록지. 3. 장기 요양 인정서. 4.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5.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정답은요, 4번입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또는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서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서는 우리 어르신께서 장기요양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등급이 몇 등급인지,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가 뭔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우리 어르신이 이제 구체적인 장기 요양을 이용할 때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구체적인 안내가 나와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률은 얼마인지, 급여의 종류, 횟수, 비용, 인정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언제인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단기보호, 2. 복지용구, 3. 가족요양비, 4. 주야간 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네, 시설급여라는 게 뭡니까? 어느 시설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입니다. 그리고 시설급여 하나 더 있지요. 노인요양 시설이 있습니다.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대상자의 신체기능 증진, 3.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 4. 대상자의 시설 입소 유도, 5.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정답은 2번 대상자의 신체기능 증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머리 감기기, 2. 외출시 동행, 3. 옷 갈아입히기, 4. 식사 준비 및 정리, 5. 청소 및 주변 정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개인 일 보는 것을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외출시 동행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1. 목욕을 도왔다. 2. 외출 시 동행하였다. 3. 생활 상담을 해주었다. 4. 체위를 변경해 주었다. 5. 화장실 이용을 도왔다. 정서를 지원해 준 거니까 정답은 3번 생활 상담을 해 주었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관찰자 역할을 수행한 것은 1.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 준다. 2. 기관장에게 대상자 정보를 전달한다. 3.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 4.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 5.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대상자를 살핀다, 관찰한다이니까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관련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1. 관찰자,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옹호자,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3. 정보 전달자, 직접 서비스 제공, 4. 동기 유발자, 질병의 증상 확인, 5. 숙련된 수발자,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정답은 2번 옹호자,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입니다. 다음 사례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 중 어떤 것에 위배되는가? 대상자, 매트리스가 푹 꺼져서 허리도 아프고 잠도 안 와. 요양보호사,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모두 같은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계시니 그냥 쓰세요.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3.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정답은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시설 대상자의 기본 권리는
개인의 선호와 건강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식단을 제공한다.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함,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함,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3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신체적 학대는 폭행이나 출입 통제와 같은 게 있습니다. 위협은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협박하는 거 있죠. 이것은 정서적인 학대예요. 그러나 힘이나 도구를 이용을 해서 위협하는 것은 신체적 학대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치매 대상자가 감기 증세로 몸져 누워 있었지만 보호자는 돈이 없다며 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요, 1번 방임입니다. 방치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행위가 포함된 성희롱 유형은 야한 농담하기, 성적 관계를 회유하기, 성적인 정보 유포하기. 1. 육체적 성희롱, 2. 시각적 성희롱, 3. 언어적 성희롱, 4. 사회적 성희롱, 5. 위계적 성희롱. 정답은 3번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야한 농담하는 거니까 언어적이겠죠. 회유한다, 이것은 말로 사람을 살살 구슬리는 거예요. 이것도 언어적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뒤에서 껴안는다, 2. 가슴 부위를 만진다, 3.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 4.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다, 5.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정답은 5번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입니다. 대상자로부터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장기요양기관장의 대처 방법은 1.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의뢰한다. 2.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3.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행정직 업무에 배치한다. 4. 대상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제공한다. 5. 요양보호사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장이 직접 실시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을 준수한 사례는 1. 표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2.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 3.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정하였다. 4.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감사 답례품을 받았다. 5. 서비스 시간 변경 요청 시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정답은 2번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입니다.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장기요양 3등급 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사정하면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주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고 말하였다. 1. 대상자의 등급을 상향 조정해 준다. 2. 비용 감면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3. 기관장에게 알리고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 4. 신규 대상자를 소개해 주면 할인해 준다고 말한다. 5.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5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전신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동작은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 호흡을 참고 스트레칭을 한다. 3. 같은 동작을 10분간 반복한다. 4.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지속한다. 5.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정답은 5번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입니다. 이 문제는 오답률이 높은 편인데 1번이라고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작은 빠르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안정되게 합니다. 그리고 보기 3번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반복합니다. 결핵 대상자와 접촉한 후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1. 100일의 예방접종을 한다. 2. 멸균 소독 가운을 착용한다. 3.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한다. 4. 기침을 할 때는 손으로 가리고 한다. 5.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한다. 정답은 5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한다입니다. 결핵 의심 대상자를 돌볼 때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요.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을 했을 때는 결핵 감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구강건조증 감소 2. 지방의 흡수력 감소 3. 당내성 증가 4. 항문 괄약근 긴장도 증가 5.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정답은 2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입니다. 3번 당내성은 감소합니다. 원래는요 혈액 속에 있는 그 당을 세포가 흡수를 해야 혈당을 낮추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 당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요. 보기 4번 항문 괄약근 긴장도는 또 떨어지지요. 그래서 변실금이 발생합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 이런 것들이 은근히 외우기가 어렵더라고요. 뭐 당내성 이런 거 막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암기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자,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지방의 흡수력 감소, 지갑이에요. 지갑, 단감. 단감 좋아하시죠? 단감, 당내성 감소, 단감, 지방 흡수력 감소, 지갑이에요. 지갑, 단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식 대상자의 호흡 곤란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바닥에 카펫을 깔아준다. 2. 차고 건조한 공기로 환기한다. 3.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4. 매년 폐렴규균 예방접종을 한다. 5. 운동 시작 전에는 기관지 확장제 사용을 금한다. 정답은 3번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입니다.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낮아진다. 2. 염장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3. 심장질환이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4. 이완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이다. 5.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정답은 5번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입니다. 보기 1번 사람이 좁은 문으로 지나갈 때 여러 사람이 지나갈 때 어때요? 서로 부대끼고 압력이 생기잖아요. 피도 마찬가지예요. 혈관이 좁아지면 그 압력이 높아지겠죠. 자, 보기 3번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은 원인 불명입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보기 4번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 짜는 거니까 수축기 혈압이겠죠. 천골 부위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1. 체위 변경이 어려우므로 2. 배설물 처리가 어려우므로 3. 피부의 건조함이 증가하므로 4. 옷을 갈아입히기가 어려우므로 5. 천골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되므로. 정답은 5번 천골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되므로입니다.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 백내장 2. 결막염 3. 녹내장 4. 망막박리 4. 황반변성. 정답은 3번 백내장입니다. 녹압 백수 했죠. 쉬운 암기법 영상 참고하세요.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콜레스테롤 시기를 섭취한다. 2. 인슐린 주사약을 구강으로 복용한다. 3. 감염이 있는 경우 저혈당에 대비한다. 4.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5.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 고혈당에 대비한다.
정답은 4번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입니다. 쉬운 암기법 영상에서 저혈당 할 때에 초등학교 저학년은 활동량이 많다라고 했죠. 자, 활동량이 많아질 때 장시간 등산을 하거나 이렇게 활동량이 많아질 때에는 저혈당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만성질환이다. 2. 의식 수준이 명료하다. 3.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4. 주의 집중력에 변화가 없다. 5. 진압력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입니다.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만성질환인 것은 치매입니다.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3.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4.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하루 3끼 식사를 한다. 5.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계속 섭취한다. 정답은 2번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입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1. 폐렴, 2. 신부전, 3. 방광염, 4. 요실금, 5. 기관지염. 정답은 2번 신부전입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안 되니까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혹여해서 말씀드립니다. 쉬운 암기법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에 쉽게 잘 합격하셔서 좋은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이지 결코 질병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대상자의 안전한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내 운동 시 준비 운동을 생략한다. 2. 낮 운동 시 마무리 운동 시간을 줄인다. 3. 추운 날씨에는 야외에서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4.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하게 한다. 5. 고강도 운동으로 시작하여 저강도 운동으로 마무리한다. 정답은 4번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하게 한다 입니다. 대상자가 두통이 있을 때마다 비처방약을 구입하여 복용할 때 대처 방법은 1. 장용 코팅제는 쪼개서 복용하게 한다. 2. 한 번에 많은 양을 구입해 두도록 한다. 3. 약 복용을 자제하고 통증을 최대한 참게 한다. 4.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게 한다. 5. 증상이 비슷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4번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게 한다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1. 파상풍, 2. 대상포진, 3. 말라리아, 4. 인플루엔자, 5. 디프테리아. 정답은 4번 인플루엔자입니다. 독감 주사 매년 맞죠?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고는 가능한 한 한꺼번에 한다. 2.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한다. 3. 상황이 급할 때는 서면 보고를 한다. 4.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한다. 5.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는 구두 보고를 한다. 정답은 2번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한다입니다. 종이로 보고하는 건 서면 보고죠. 말로 보고하는 건 구두 보고입니다. 상황이 급할 때는 구두 보고, 자료 보존은 서면 보고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2. 요양보호사의 근무평가, 3.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관리, 4. 업무와 관련된 의무교육 실시, 5.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정답은 3번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사례회의는 대상자의 사례를 놓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이겠죠.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진정제를 투여한다. 2. 큰 소리로 대화한다. 3.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 4.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준다. 5. 동작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
정답은 3번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입니다.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제거해 둔다. 2. 베개를 이용하여 다리를 올려준다. 3.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눕힌다. 4.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에서 발끝까지 덮는다. 5.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거즈를 적셔 눈 위에 올린다. 정답은 5번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거절을 적셔 눈 위에 올린다입니다. 보기 1번 의치는 대상자의 가족과 먼저 확인을 해야 하고요. 보기 2번 베개를 이용을 해서 머리와 어깨를 올립니다. 그래서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기 3번 대상자는 바로 눕혀야 되고요. 분비물이 있을 경우는 닦아주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얼굴은 덮지 않습니다. 요양보호 채널 이용 방법 3번 봐주시겠어요? 요양보호사 시험 꼭 알고 가야 하는 기초 요점 정리. 이 영상이 좀 잘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 아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빠염!